여기 제대로 됐죠. 자, 그러면 잠깐만, 누군가 카톡을 보냈는데 아이고, 아니구나.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가우스의 다이버전스를 조금만 더 보죠. 그러니까 엄청 심플해 보이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거는 바로 조금만 더 일단 먼저 물리적인 의미를 조금 설명을 했고요. 여기가 물리적인 의미. 이 뭐 2D에서는 당연히 이거 뭐 2D, 3D, ND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2D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거에 뭐 면적에서 면적 적분을 한다. 이거는 어떤 A가 면적이 A가 영역이에요. 영역. 2D 영역이에요. 그러면 F에서 N하고 똑같다. 이것도 뭐 2D에서도 당연히 어떤 라인 인티그럴 커브에서 적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가우스 다이버전스 테오렘은 도대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이거는 실제로 이 보존식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우스 여기다가 리마크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느낌이 들겠지만 이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테오렘, GDT라고 씁시다. 가우스 다이버전스 테오렘은 보존식을 뽑아낼 때 이 관계를 만들 때 유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직 2학년이라서 느낌이 안 오겠지만 여러분들 학년이 점점 올라가고 뭐 4학년에 재료상식 2, 3학년 때 이제 3학년에 다음 학기 하는데 그런 과목을 들으면은 우리가 기계공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의 식을 푸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근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질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물질의 구성 방정식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구성 방정식은 연력학 제2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따로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어떤 보존식이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근데 보존식이 가우스 다이버전스 테오렘이 다 들어가.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우스 다이버전스 테오렘의 응용. 자, 응용. 바로 요 팩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 팩트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비압축성 물질의 질량 보존. 우리가 질량 보존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이 질량 보존을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유체역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 V1, A1은 V2, A2, 그죠? 그걸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특별히 비압축성이라고 붙이는 거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압축성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흐르는 것들 중에서는 압축성 물질은 가스, 그것도 이제 고압에서의 가스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폴리머, 메탈, 금속도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소성 가공을 하는 거죠. 소성 가공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체역학의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탄소성이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소성이라든지 뭐 폴리머 가공이라든지 뭐 아니면 배관에서 유체가 흐른다든지 다 이런 거 비압축성 물질.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면 돼요. 99%. 하여튼 질량 보존식.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배관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뭐 빨간색으로 나왔을까? 배관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여기는 월이에요. 월.
월이면은 속도가 없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이런 것도 그리지 맙시다. 그냥 어떤 시스템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질량이 보존된다면 내가 실제로 뭐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흐르거나 변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플로우나 유동이라든가 혹은 변형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가만히 있지만 않으면 어떤 물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데 속도를 u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에다가 아무 도메인을 임의로 잡아요. 이렇게 잡아 놓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질량 보존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들어간 놈하고 V를 통해서 들어간 놈하고 양하고 V에 들어간 양하고 V에 나온 양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V의 경계를 통해 그 뜻이죠. V에 들어간 양이라는 거는 V의 경계를 통해 그 파셜 V를 통해서 들어간 양하고 파셜 V를 통해서 나온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수직 벡터가 존재할 테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오는 놈은 그 u에다가 n을 적분해 가지고 파셜 v d 서피스 이러면 이게 바로 들어간 놈 혹은 나온 뭐 이게 u.n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어떨까요? u.n이 양수입니다. 같은 u하고 n하고 같은 방향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u.n이 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u.n이 유출되는 양인데 이게 양이면 나가는 거고 음이면 들어가는 양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 적분하면 요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그죠? 그런데 그럼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발륨 내에 얘랑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V라는 거를 지금 선택이 V가 since 여기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The choice of V is arbitrary. 이건 무슨 단계냐면 내가 V를 특정한 영역을 잡은 게 아니야. 아무 때나 잡은 거야. 내가 V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심지어 전체 영역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 말은 다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발륨에서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V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 인티그란드가 0이어야 돼. 안 그러면 요게 되지 않아요. 이게 항상 0이지 이게 항상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요식을 우리가 그 비압축성 물질의 질량 보존이라고 쓰는 겁니다. 보존식이 되는 거예요. 혹은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은 연속 방정식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Continuity Equation. 이게 왜 연속 방정식이냐면 잠시 그냥 시스템 하나 간단한 거 여러분들 많이 보는 시스템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에 이게 배관이라고 칩시다. 혹은 뭐 여기 속도가 0이다. 여긴 0이고 여기에 u out이라는 속도가 있고 여기에 u in이라는 속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면적은 a고요. a1이고 여기 면적은 a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u.n에 파셜 v d 서피스 인티그랄 요거는 여기는 서피스가 여기 u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인렛 레이어에서의 u.n 그거는 ui에다가
음수가 되겠죠. 왜냐면 들어가니까 유다덴이라는 값이. 그리고 DA, Dsurface Integral. 그리고 아웃렛 레이어에서의 A2에서의 UO. 요거는 유다덴이 양수야.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DS. 그러면 이게 U가 평균 속도라고 치면은 이게 U 마이너스 U UI A1 플러스 U0 A2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태역학 시간에 맨날 그 문제 풀면은 이게 나오는 연속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 연속 방 이런 걸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연속 방정식이라고 했죠. 들어간 놈하고 나온 놈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 우리가 가우스 다이버전스 세럼을 이용하면 이게 바로 비합청속 물질의 질량 보존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그젠플 2. 첫 번째는 질량 보존식이고요. 이거 뭐 여러분들 역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 보다시피 내가 왜 이거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하나씩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힘의 평형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힘의 평형이 뭐야? 여러분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가지고 어디에서 뭐 이렇게 뭐 힘이 작용을 하고 F1, F2 뭐 이런 벡터들이 쭉 작용을 하면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 서메이션 F가 0인 게 바로 힘의 평형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변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넣으면 그게 바로 이제 운동량 보존이 되는 거죠. 하여튼 힘이라는 거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역시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가 흐르거나 변형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어떤 물질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 다이버전스 세럼을 배우고 나면 굉장히 일반적인 변형이나 흐름에 대해서도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가상의 공간을 하나 잡아요. 이렇게 V. 자, 이게 지금 물질이 흐르거나 뭐 배관 안에서 뭐 석유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조체에서 하중을 받아가지고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변형과 흐름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내가 단조를 하면서 금속이 막 이렇게 흘러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힘의 평형, 이 시스템에 여기도 V는 아비트러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의로 잡았단 말이지. 임의로 잡은 이런 영역에서의 그 힘의 평형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여기를 쳐다보면은 이 경계는 이제 요거죠. 힘의 평형은 이 경계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힘이 이제 바디 포스도 있고 서피스 포스도 있는데, 우리가 바디 포스는 좀 지금 생각을 하지 말고 뭐 바디 포스까지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바디 포스까지 넣을까요? 여기서 힘의 평형, 여기에 이제 힘이 두 가지 종류가 작용한다고 칩시다. 얘는 연속적인 물질이지 야구공, 뭐 당구공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밀도 기반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여튼 여기에 힘이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작용한다고 쳐봅시다. 하나는 트랙션 포스. 트랙션 포스 여러분들 고체학학 시간에 배웠죠. 이 서피스 내부 응력은 우리가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바디 포스, 예를 들면 질량이 있어서 생기는 중력이라든가 혹은 뭐 차지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전자기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바디 폴스고요. 서피스 폴스는 이제 컨택이 있으면,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역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응력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힘들을 다 서피스 폴스라고 합니다. 그 서피스 폴스가 나오는 것, 이 V라는 경계를 따라서 많은 서피스 폴스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 트랙션이라는 거는 힘의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힘. 이 힘은 왜 생기느냐? 왜 생기냐면 얘가 바깥에 다른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물질하고 여기 물질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어서 거기에서 응력이 발생하고 그 응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중을 받고 있는 실린더다. 그러면 요 안에서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내가 여기를 서피스를 딱 만드는 순간 여기에서 힘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바디 포스를 하나 그려봅시다. 바디 포스는 여기에다가 로우 B 바디 포스니까 단위 질량당 이런 힘이 작용한다고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의 평형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피스 포스의 합 for V에 대한 어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잡았던 아비트럴 임의적으로 잡았던 V에 대한 힘의 평형은 이렇게 되겠죠. 그 서피스에서 V의 경계에서 트랙션이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V 볼륨 내에서 바디 포스가 작용하는데 그거를 다 더하면 그럼 0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시그마 F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얘를 프리바디로 놓고 얘를 프리바디로 놓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다는 게 트랙션 포스를 서피스 접근해서 발륨 경계에서 다 한 거고, 왜냐면 얘는 경계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리고 바디 포스를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기초연속체육학이라든가 뭐 내 과목들을 좀 들으면 혹은 뭐 벌써 다른 교수님들이 다 가르쳐 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응력은 바로 요겁니다. 이게 응력의 정의예요. 요게 트랙션이고요. 이게 코시 스트레스라는 응력의 정의. 여러분들이 응력이라고 쓰는 요 응력이라는 게 실제로 정의는 수직 벡터를 응력에다가 곱하면 트랙션 포스가 나오는 그런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게 응력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XX는 뭐 수직방 X 방향에서 X면에서 X 방향으로의 힘이고 시그마 XY는 X면에서 그 말은 X의 수직한 방향에서 Y 방향의 힘이고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정의 때문에 나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에 보고요. 그걸 여기다 쏙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파샬 V에 T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T니까. 이게 T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 써먹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양인데 서피스 인테그랄에 n이 돼 있네. 그럼 이거는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발륨에서의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보니까 적분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묶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V가 여기서도 V는 아비트러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잡은 거야. 나는 이 V를 내가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아이고.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배관 전체를 잡아도 상관없는 거고 뭐 심지어 내가 단조를 치고 있는데 뭐 일부 구간 잡아도 되고 전부 다 잡아도 돼요. 심지어 공기까지 포함해도 잡아도 돼. 그렇게 내가 그냥 잡은 거니까 요게 0이라는 뜻은 딴 게 아니라 얘가 0이라는 뜻이죠. 요게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 식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힘의 평형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입니다. 포스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입니다. 이거 뭐 할 때 푸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구조역학을 할 때 푸는 게 구조 시뮬레이션 뭐 아바쿠스니 뭐 콘솔이니 가지고 열심히 풀잖아. 여러분들이 구조 해석하잖아요, 그죠? 뭐 FM으로 막 열심히 푸는 거 그게 이 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의 오리진을 쳐다보면 어때요? 그냥 힘의 평형인 거예요. 그거를 가우스 다이버전스를 한번 딱 쓰면은 요 식이 톡 튀어나오는 거지.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여기에 이제 우변에 모멘텀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힘이 서메이션 F잖아요. 그럼 여기 MA에 해당하는 D, DT의 MV 모멘텀의 변화량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건 이제 나비어스톡스 유체역학의 기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체역학, 유체역학을 완전히 다르게 배웠지만 이건 연속체역학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연속체역학이라고 하는데 연속체역학 관점에서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아주 간단한
그 수학적인 그 몇 가지 매니플레이션을 가지고 기본식들을 다 뽑아낼 수 있고 그 기본식들은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힘의 평형, 이게 이 뜻이 뭐냐? 서피스 힘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면 힘의 합. 표면 힘의 합과 바디 포스를 합치면 이퀄리브리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서메이션 F, 시그마 F하고 똑같은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 세상에 나가면 엔지니어로서 당연히 이 식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F로 풀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잖아. 응? 예를 들면은 뭐 되게 복잡한 어떤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거기에 시그마 F 가지고 뭘 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뭐 괜히 어렵게 안 하려고 쉽게 하려고 우리가 모멘텀의 시간의 변화량을 뺐는데 요거까지 집어넣으면 모든 물질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식을. 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주 심플한 케이스에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열평형에 대한 간단한 문제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열을 단위 면적당 열의 흐름 와트를 단위 면적당 한 걸 힙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이걸 V라고 합시다.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힙플럭스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벡터 필드를 얘기하면 힙플럭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이런 힙플럭스가 시스템에 힛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당연히 수직 방향 벡터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 양이 뭔지를 알겠죠. 이제 힙플럭스에다가 수직 벡터를 곱해가지고 서피스 접근을 하면 이게 뭘까요? 시스템에 들어가는 열의 총합이에요. 그렇죠? 네? 들어가는 사실은 들어갔다 나오는, 왜냐하면 Q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연류량의 연료 속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힙플럭스는 연료 속이니까 우리 합. 요게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DS인데 요거 가우스 다이버전스를 한번 써볼까요? 왜냐하면 요거 있잖아. 요거 항상 보존식은 들어가고 나오는 놈들을 따르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놈들은 항상 벡터고 혹은 그리고 그 벡터에다가 수직 벡터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가우스 다이버전스 θεωρ음에서 어떻게 돼요? 발륨에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만약에 이게 평형 상태다. 이 말은 여기 0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평형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을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열평형이 되면 바로 요게 0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요게 열평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도체에서는 열 전도도를 K라고 하면 우리가 Q라는 거는 마이너스 K의 그레디언트 T는 온도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바로 퓨리어 로죠. 여러분들 잘 아는 퓨리어 로입니다. 뭐 열전달을 아직 안 배웠으면 잘 모를 텐데 뭐 좀 있으면 배울 테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럼 얘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를 집어넣으면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K에 요거는 제로. 그러면 얘를 샥 빼고 나면 K는 뭐 상수라고 봐도 되고 아니 뭐 K가 상수라고 봅시다. 많은 경우에 상수니까. 그러면 K 상수는 없어지고 T의 라플라시안에 T는 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한 건 이게 바로 라플라시안이라고 했습니다. 라플라시안이 제로. 이게 뭘까요? 열 전도식입니다. 정상 상태 열 전도식. 그래서 정상 상태 열 전도식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이게 비정상으로 가면 이 오른쪽에 뭐가 좀 더 붙고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생각해야 되는 어떤 보존식,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 모두가 다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가지고 핵심식을 뽑아내는, 핵심 항을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부피가 막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항이 좀 더 들어가. 그것도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가지고 뭐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복잡하게 뭐 요게 우변에 이너시아가 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여기 유체다.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을 고려해 줘야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고려해 주면 또 식이 나오지만 그것도 하여튼 얘는 안 바뀐다 이 말이지. 여기만 바뀌고. 그리고 열의 흐름이 정상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 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열의 수지 들어갔다 나오는 밸런스이기 때문에 이 항은 반드시 들어가고 여기에 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들어가고 뭐 다른 쪽으로 히트락스가 들어가고 하는 거지 이 항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량, 운동량, 에너지에 대한 모든 식의 핵심의 항이 바로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는 항상 슬쩍 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섹션 9, 10.9 스톡스 정리. 사실은 간단하지 않고 뭐 해도 되는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스톡스 정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그린 시오렘 배웠잖아요. 그린 시오렘도 아주 쓸 게 별로 없었죠. 뭐 면적 구하고 이런 정도. 물론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렘은 보시다시피 역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시오렘은 가우스의 발산 정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톡스 시오렘은 뭐 별로 쓸 일이 없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물론 여러분들이 공면을 벌써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고 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냥 가우스 시오렘이 평면이었잖아요. 응? 공면에서의 그거를 공면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면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자기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공면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서피스 S라고 해요. 요 면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서피스에 우리가 어떤 단면을 따라서 컨투어를 잡을 수 있어. 컨투어는 컨투어 C를 잡을 수 있어요. 컨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레길 같은 컨셉이라고 했어요. 둘레길 한 바퀴 삥 도는 거. 그리고 이제 둘레길의 방향은 항상 그 면을 왼쪽에다 두고 도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방향인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면은 항상 수직 벡터가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서피스에 F 벡터 요 벡터 필드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벡터 필드가 막 존재할 거예요. 벡터 필드의 컬을 서피스의 수직 방향으로 서피스 인티그럴 하면은 이거는 컨투어 인티그럴, 컨투어를 한 바퀴 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 바퀴 뺑 도는 둘레길에서 F의 DR이 같다. 근데 이거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이거는 뭐냐면 뭐라고 할까? 러프한 증명이죠. 러프 프루프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린 시오렘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컬이라는 게 회전이란 말이에요. 로컬한 방향, 로컬한 데서. 근데 내가 이걸 도메인을 여러 개를 막 나눠요. 이렇게 서브 도메인으로 나누면 이 하나에서는 각각의 서브 도메인 상에서는 이 컬 값을 하나의 값으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컬이 딱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으로. 응? 근데 요거를 이쪽에서 보면 요 방향 회전인데 저쪽에서 보면 요 방향 회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요 방향 회전, 저쪽은 요 방향 회전. 그래서 인테리어 내부에서의 컬을 적분한 것들은 다 캔슬되고 마지막 경계에서만 이렇게 돈 거, 이 C에서 돈 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린 시오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겠죠? 적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피스 적분이라는 거는 서피스 적분이라는 건 내가 이 전체 적분을 요 서피스에서 한다면 각각의 서피스에서 한 적분을 다 더하면 되는데 컬을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그 각각의 이제 아주 작은 영역으로 나눠서 보면 그럼 각각에서 이 적분을 더하면 되는데 요 컬이라는 거는 방향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놈하고는 항상 이렇게 캔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있는 모든 컬은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 적분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이런 적분만 살아남는 거죠. 요 적분만 살아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캔슬되고. 이거 그전에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장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퓨리의 시리즈. 퓨리어 시리즈가 갑자기 뭐냐? 퓨리어 전개. 퓨리어 전개를 할 겁니다. 이제 좀 진도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동영상을 끊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잠깐만.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동영상 끊읍시다. 질문 받을 때는 이거를 끊고